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할머니와의 인연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백팩을 메고 카페로 들어왔고 선뜻 주문을 하지 못한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는 제게 다가와서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여기 사장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요? 예,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좀 있어서요. 할머니께서 어찌나 눈치를 보고 있던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여기 사장이거든요? 예? 정말로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제가 여기 사장 맞습니다. 제 입에서 사장이란 말이 나오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는데요.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표정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세상에나, 무슨 사장이 이렇게 젊어요? 난 여기서 일하는 직원인 줄 알았어요. 사실 제 나이가 그렇게 젊지만은 않거든요. 내일 모레면 30살인걸요? 정말이에요? 나는 대학생인 줄 알았네. 젊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사장은 왜 찾은 거예요? 대학생으로 보인다는 말에 미소를 가득 머금고 할머니를 바라봤는데요. 순간 할머니께서 무슨 말인가를 할 듯 말 듯 망설이며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우선 저기 자리에 앉아서 같이 얘기할까요? 아유, 바쁜데 그럴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아주 한가한 시간이거든요. 다행히 한가한 시간이기도 했고, 어딘지 모르게 조금은 특별해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에 이끌리듯 함께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혹시 커피 드릴까요? 그럼 나야 좋죠. 그럼 달달한 커피로 드릴까요? 우리 할머니는 달달한 커피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아니에요. 나는 뜨끈뜨끈한 아메리카노 한 잔 줘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계산해야 하는데 깜빡했네.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대학생으로 봐주셔서 감사해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아닙니다. 내가 계산할게요. 보시다시피 손님이 거의 없어서 어차피 커피가 남아서요. 그냥 앉아 계세요. 제 말에 할머니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퍼지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봐도 어딘지 모르게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할머니한테 풍기는 특별한 기운으로 인해 더욱 그러지 않았나 싶었어요. 잠시 후 커피를 내려서 할머니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제가 물었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를 찾았던 거예요? 그게 사실은 내가 이 카페에서 커피를 좀 마셨으면 하는데 괜찮나 싶어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다른 커피숍에서는 나 같은 늙은이가 혼자 앉아서 커피 마시는 걸 영 탐탁지 않아 하더라고요. 저 밑에 서점 근처에 있는 큰 커피숍 있잖아요. 거기 사장도 나보고 그만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놀라기도 했고 어찌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할머니께서 잔뜩 풀이 죽은 모습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페에서 할머니 보고 오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카페는 장사도 엄청 잘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카페 사장님 말로는 나 같은 늙은이가 앉아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려고 한다나 뭐래나 그러더라고요. 하긴 내가 카페에 좀 오래 앉아있긴 했어요. 그래서 2시간에 한 번씩 차도 새로 시켜 먹고 그랬는데 그냥 내가 못마땅한 것 같더라고요. 그건 좀 아니네요. 그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여기 카페에서 시간을 좀 보내도 될까 물어보려고 왔어요. 집 근처 커피숍에서는 다들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그럼요. 이게 자랑은 아닌데 저희 가게가 원래 한가해서 마음껏 있으셔도 됩니다. 진짜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냥 차만 마시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약간은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제가 조용히 물었는데요. 할머니의 표정이 일순간 밝아지면서 백팩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앉아서 그림도 그리고 책도 좀 읽고 그러고 있어요. 내가 2시간마다 한 번씩 차를 시켜 먹을게요. 그건 내가 약속할 수 있어요. 그림을 잘 그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늙은이가 그림을 잘 그려봐야 얼마나 잘 그리겠어요. 근데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어느 날은 걸어다니다가 카페를 들여다봤더니 젊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에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는 젊었을 때 먹고 사느라 그래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옛날 생각이 나는 것인지 할머니의 눈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사셨다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우리 때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빴지. 이렇게 여유롭게 앉아서 커피 마시고 그러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날 집에 가서 우리 손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손자가 태블릿 PC인가 뭔가 하는 이걸 사주면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 조금씩 그려보고 있는데 어찌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근데 가는 카페마다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나보고 나가라고 하는 통에 서운한 마음도 들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할머니, 저희 카페에서는 오랫동안 계셔도 되니까 마음껏 그림 그리세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커피 안 드셔도 되니까 안심하시고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나도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아니에요. 할머니 보니까 우리 할머니도 생각나고 해서 제 마음도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지금껏 우리 할머니께 받기만 했지 뭘 좋아하시는지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정말 좋은 손자분을 두신 것 같네요. 우리 손자가 말은 별로 없어도 속이 아주 깊어. 아주 잘 컸어. 할머니께서 한박 웃음을 짓고 계셨어요. 그 뒤부터 할머니는 우리 카페에 자주 찾아오셨고 조용히 앉아서 그림을 그리다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약속한 대로 2시간마다 커피나 음료수를 시키며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할머니를 말리기도 했는데요. 할머니, 2시간마다 음료수 안 드셔도 된다니까요. 할머니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카페는 늘 한가해서 진짜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다 걱정이야. 네? 걱정이라니요? 아니 그렇잖아. 이렇게 장사가 안 돼서 유지나 되는 건지 걱정이라니까. 그나마 이 상가가 부모님 상가라 가게세는 안 나가서 어찌어찌 버틸만은 해요. 근데 계속 장사가 안 되면 부모님이 내쫓아버린다고는 하더라고요. 이러다 진짜 길바닥에 나앉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서정 커피숍 커피보다 여기 커피가 훨씬 맛있던데 왜 맨날 거기만 북적북적 한 건지 모르겠네. 볼 때마다 내가 다 속상하다니까. 괜찮아요. 근데 저희 카페는 조금 안쪽에 있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걸 어쩌겠어요. 그치만 한 번 왔던 손님들은 커피 맛 좋다고 다시 찾아오긴 하더라고요. 곧 아름아름 소문나서 괜찮아지지 않겠어요? 젊은 사람이 참 밝고 긍정적이라 마음에 들어. 어느새 저도 모르게 할머니와 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할머니께서 한번 오실 때마다 몇 번씩 시켜 드셨기에 제 입장에선 할머니가 우리 가게의 VIP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날은 무슨 모임이 있었던 것인지 젊은 엄마들 7명이 음료수와 케이크 종류를 잔뜩 주문하고는 대화를 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습니다. 내내 한가하던 카페가 오랜만에 북적북적한 모습에 기분이 좋아져서 신나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할머니가 앉아있던 탁자 쪽으로 엄마들의 자녀들이 모여들더니 할머니와 즐겁게 대화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는
엄마에게 다가가서 자랑을 했어요. 엄마, 이거 봐봐. 나랑 똑같이 닮았지? 어머, 그렇네. 이거 누가 그려준 거야? 저기 할머니가 그려줬어. 저 할머니 그림 진짜 잘 그려. 그 말을 듣고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난 채 할머니에게로 다가가는 모습이었고 곧 감탄하며 말을 했어요. 어머, 그림을 정말 잘 그리시네요. 이걸 어르신께서 직접 그리신 거예요? 예, 그냥 취미 삼아 그리고 있는데 괜찮나요? 괜찮다마다요. 진짜 잘 그리셨다. 대단하세요. 라는 젊은 엄마의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는데요. 당신의 그림을 다른 누군가가 인정해줬다는 사실에 마냥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할머니를 에워싸기 시작했고 다들 감탄한 채 부탁까지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도 하나만 그려주시면 안 돼요? 혹시 돈을 드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까지 그림 그려주는데 무슨 돈을 받겠어요. 그럼 내가 순서대로 그려줄 테니까 좀 기다려줄래요? 사진 한 장씩만 주면 내가 내일까지는 그려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요?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젊은 엄마들이 기뻐하며 할머니께 사진을 전송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 할머니께서는 그림 삼매경에 빠진 채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다가가 할머니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뭐. 아주 즐거워. 저 사람들 내일 다시 오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내일 찾으러 오라고 한 거야. 나 잘했지? 정말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이게 바로 상부상조 아니겠어? 나도 종일 여기 죽치고 있는데 뭐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그랬어. 할머니께서 어찌나 해맑게 웃고 계시던지 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사람들이 그림을 찾으러 와서는 역시나 커피와 케이크 등을 시켰고 할머니와 대화까지 하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입소문이 참 대단했던 것이 우리 카페로 가면 그림을 그려주는 할머니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할머니께서 흔쾌히 그림을 그려주셨고요. 그러면서 카페에 손님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림을 받아든 손님들 모두가 매우 만족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덕분에 카페 매출도 껑충 뛰어오르게 되었고 홀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엄마까지 나와서 도와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가 제게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어르신께 신세만 지고 있는데 이번 참에 잘 좀 얘기해서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게 어떻겠니? 직원으로? 생각해봐. 지금 어르신 덕분에 카페 매출이 엄청 올랐잖니. 그럼 너도 뭔가 보답을 해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일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림 그려주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렇네. 그럼 나도 더 이상 죄송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말이야. 그래. 사실 어르신 그림 솜씨도 좋은데 당연히 보상을 받으셔야 마땅한 거지. 엄마의 말을 듣자마자 제가 할머니와 상의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참에 우리 카페 직원으로 일해보실래요? 사장,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서 일을 해보라니. 나 같은 할매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겠어. 일은 지금 할머니께서 하시던 일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보고 여기 직원이 되라 그 말인 거야? 그렇죠. 사실 그동안 할머니 덕분에 카페 매출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서 많이 죄송하고 그랬는데 직원으로 근무를 해주시면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좋아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 무슨 돈까지 준다고 그래.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이번에는 저도 양보 못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혹시 미안해서 그런 거라면 카페에 전시할 그림 몇 개 그려주시던지요. 할머니 그림이 워낙 인기가 많잖아요. 라며 제가 할머니를 설득했고 할머니도 마지못해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더욱 열심히 도움을 주셨는데요. 혹시나 카페로 배달 주문이 들어오거나 하면 미리 그려둔 그림을 같이 넣어주거나
행복한 글들을 써서 같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카페는 더욱 번창해가고 있었고요. 카페 오픈일에 그토록 장사가 잘 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한 젊은 남자가 카페로 찾아왔는데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는 멀찌감치서 감시하듯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자가 어찌나 할머니를 빤히 바라보던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종일관 잔뜩 인상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기에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일에 몰두하고 계시던 할머니가 남자를 발견한 모양으로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제가 여긴 왜 온 거야? 아무래도 날 감시하러 온 게 분명해. 네? 감시요? 할머니를 왜 감시해요? 그럼 나쁜 사람이잖아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할머니 입에서 감시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제가 기겁을 한 채 묻고 있었는데요. 경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제가 내 손자거든. 네? 할머니 손자요? 근데 손자분이 왜 감시를 해요? 내가 며칠 전에 카페에 취업했다고 하니까 힘든데 무슨 일을 하냐고 펄쩍펄쩍 뛰고 난리도 아니었거든. 그러더니만 그여 쫓아와서 감시를 하고 있네. 진짜요? 그럼 저도 혼나는 거 아니에요? 사장이 혼나긴 왜 혼나? 제가 할머니를 꼬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못마땅하겠어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지켜봤는데 엄청 무서운 표정으로 저기 앉아 있었거든요. 혹시나 할머니를 부려먹었다고 저를 신고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제가 호들갑을 떨어대며 혼비백산에 있었는데요. 제 모습에 할머니가 씩 웃으며 대답을 했어요. 아무튼 사장은 참 착하고 귀엽다니까. 보면 볼수록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 우리 손자는 착하고 소금 깊은데 말이 너무 없어서 심심하거든. 근데 사장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니까. 할머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손자분이 엄청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어떡해요? 괜찮어. 제 표정이 원래 저래. 그래서 병원에서도 간호사나 환자들이 무섭다고들 많이 한다고 하더구만. 네? 병원이요? 사실 우리 손자가 의사거든. 그러다 보니 재미도 하나도 없고 집에서 맨날 책만 끼고 살아. 그러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심심했겠어. 할머니의 말에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굳어 있었는데요. 할머니 손자분의 표정이 너무나 무섭기만 했거든요. 잠시 후 할머니가 손자에게 다가가서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넌 뭐 한다고 여기까지 쫓아오고 그래? 할머니, 힘들게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심심하다고 그림 그릴 거랑 이것저것 사드렸더니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세요? 그러다 할머니 아프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요. 우리 손자가 의사인데 내가 아프면 알아서 고쳐주겠지 뭐. 할머니, 자꾸 이러실 거예요? 할머니 손자가 눈을 똑바로 뜨고 할머니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가 제게 손자를 인사시켰어요. 여기 이 사람은 우리 카페 사장이야. 내가 요즘 사장 때문에 살맛이 난다니까. 안녕하세요. 할머니 손자가 자리에 일어나서 머리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했고 저도 얼떨결에 인사를 했는데요. 할머니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는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들도 이 카페에 놀러 왔는데 다들 부럽다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취직을 하겠어. 그러니까 여기 우리 사장한테 고맙다고 해야 해. 그래도 혹시나 할머니 힘드실까봐 그렇죠. 예전엔 할머니가 저 올 때까지 기다리다 주무시곤 했는데 요즘은 집에 가면 흔들어 깨워도 못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손자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약간은 죄책감이 들어 제가 급히 사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할머니를 좀 꼬시긴 했거든요. 사장이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하긴 그동안 내가 집에 가면 그냥 뻗어서 자긴 했지. 그치만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전에는 불면증 때문에
여간 고생을 한 게 아니었거든. 근데 요즘은 불면증이 뭐야? 그냥 누우면 자기 바쁘다니까.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눈 뜨면 개운하고 우울한 생각도 안 들고 직장 나와서 일할 생각에 하루하루가 설레기까지 한다니까. 할머니가 어찌나 한박 웃음을 짓고 계시던지 손자도 더 이상 말리기를 포기한 모습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말을 이어갔어요. 저기, 사실 그동안 우리 카페가 파리만 날리고 있었거든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오전 내내 할머니 혼자 계셨던 날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상가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게 귀인을 보내주신 거죠. 할머니 덕분에 제가 쫓겨나지도 않고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그만두라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저 카페 문 닫으면 어디 취업하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몇 달 전처럼 파리만 날리고 싶지 않거든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찌나 간절한 목소리로 말을 했던지 손자가 당황한 채 잠시 멈칫하는 듯해 보였는데요.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제 말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던 모양으로 얼굴이 불그스름해져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잠시 후 손자가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고 제가 할머니께 물었어요. 할머니, 제가 실수한 거 없겠죠? 혹시 손자분이 그만두라고 하면 어떡해요? 아니야. 사장이 마음에 안 들었음. 우리 손자 성격에 바로 나 끌고 나갔을걸. 근데 아까 얼굴까지 빨개지면서 나갔잖아. 그건 사장이 마음에 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진짜요? 다행이다. 제가 안심이 된다는 듯이 웃고 있자 할머니도 저를 따라 웃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카페가 조금 한가해졌고 할머니가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아들, 며느리 둘 다 의사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둘 다 일에 치여 살기 바빴고 결국에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네요. 둘 사이에 아들이 있었고 할머니께서 손자를 애지중지 키웠다고 합니다. 둘 다 일에 미쳐 살더니 결국에는 그렇게 됐지 뭐야. 우리 손자는 벌써부터 내가 돌보고 있어서 내가 그냥 키우겠다고 했고 말이야. 둘 다 의사니까 돈은 부족함 없이 매달 보내와서 나름 공부까지 하면서 우리 손자 교육을 시켰어. 근데 다행이라면 다행인 건지 지 엄마 아빠 머리를 닮아서 공부를 아주 잘하더구만. 학교 다니는 내내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거든. 진짜요? 대단하다. 그러더니만 어느 날은 뜬금없이 의사가 되겠다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내가 반대했어. 아들 며느리도 일에 미쳐서 그 난리를 쳤는데 손자까지 그러는 꼴을 보고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 그치만 그게 어디 내 뜻대로 되는 거겠어. 결국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하더니만 의사가 되더라고. 대부분은 의대에 못 보내서 난리라고 하던데 그와는 반대로 할머니의 표정이 어둡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맨날 일에 치여 살고 있어. 결혼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 엄마 아빠한테 실망을 많이 해서 그런지 결혼 생각도 없어 보이더라고. 의사면 대부분 같은 의사 만나서 결혼하던데요. 우리 손자는 의사 색시는 싫대. 할머니께서 잠시 제 눈치를 보더니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손자 어때 보여? 생긴 것도 멀끔하니 괜찮아 보이지 않아? 네, 좀 무섭게 보이긴 한데 키도 크고 얼굴도 완전 훈남이던데요? 그래? 그럼 사장이 우리 손자랑 한번 만나볼텨? 네? 제가요? 아니요. 저랑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안 맞긴 뭐가 안 맞아. 저는 너무 완벽한 사람은 좀 그래서요. 아시다시피 제가 워낙 좌충우돌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랑은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웃으며 거절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거절할 만한 위치는 아니었지만 괜시레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할머니 손자가 카페에 오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일이 없는 날에는 자주 와서 할머니와 저를 유심히 보다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할머니께서 설레이는 표정으로 제게 말을 했어요. 저기, 우리 손자가 우리한테 밥을 사주고 싶다고 하는데 사장도 같이 가지.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사장 이번 주 일요일 날 쉬는 날이잖아. 우리 손자가 기가 막힌 초밥집을 알아봤다고 하니까 그날 같이 가자고. 할머니가 막무가내로 약속을 잡아버렸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할머니 손자가 제게 질문도 많이 하고 가까워지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걱정 많이 했었는데 사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셔서 요즘은 할머니 건강도 더 좋아지시고 얼굴 표정 자체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고맙죠. 망할 뻔한 카페를 살려주신 은인이신걸요. 요즘은 집 밥상이 달라졌다니깐요. 네? 밥상이 달라지다니요? 그게 그동안 장사가 안 된다고 엄마가 맨날 풀조가리만 줬었는데 장사가 잘 된 뒤로는 밥상이 휘황찬란해졌다니까요. 얼마 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등갈비를 정성껏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지 뭐겠어요. 그거 보면서 자본주의가 참 대단하구나 싶더라니까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장사 똑바로 못한다고 구박이랑 구박은 다 했었거든요. 말도 마세요. 어느 날은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밥상에 멸치랑 고추장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정을 좀 부렸더니 엄마가 막 화를 내면서 그것도 감사하게 먹으라고 했다니깐요. 우리 엄마 완전 이중인격자죠. 저도 모르게 예전 일이 떠올라 잔뜩 열을 올린 채 떠들어대고 있었는데요. 제 말에 할머니와 손자가 웃음을 참지 못한 채 크크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식사를 하는 내내 두 사람이 몇 번이나 웃음을 터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부터는 셋이 만나는 날이 많아졌고 할머니 손자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져 갔습니다. 나중에는 오빠처럼 대하라는 말에 오빠라고 부르며 더욱 친해져 갔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서로에게 마음이 가게 되었고 할머니의 응원 속에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남친이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은 맨날 일에 치여서 살다시피 했거든. 난 그 모습이 그렇게 싫었어. 두 분이 바빠서 난 거의 할머니와 살았거든. 그래서 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럼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 근데 지연이 너를 만나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너처럼 따뜻한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거든. 지금은 내가 많이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어볼게. 남친의 프로포즈는 감동으로 다가왔고 몇 달 뒤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는데요. 할머니와 제가 워낙 사이가 좋은 편이어서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고 있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가 제게 놀리듯 말했어요. 지연이가 내 꾀임에 넘어간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내가 둘을 결혼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혹시나 어디서 이상한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내가 먼저 선수 친 거야. 덕분에 나는 요즘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니까. 라며 할머니께서 장난스레 웃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에 문득 예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는데요. 어쩌면 누군가가 할머니를 제게 보내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마치 산타 할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앞으로도 할머님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